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공시 가지고 오셨나요? 그 지주사 LG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매출은 한 2조 원이 좀 안 되고요. 그 영업이익은 이제 4,547억 원을 갖다 발표했습니다. 그 지주사다 보니까 사실은 지주사의 이제 상장사 지분법 평가액이 이제 반영되는 다른 계열사들, 예를 들면 LG전자, LG생활건강, LG화학 등이 어떤 매출 올려냐에 따라서 LG에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아직 상장하지 않은 LG CNS도 역시 반영되긴 하는데, 그래서 LG를 갖다가 바라보는 그 몇 가지 요점이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상장사들이 어떻게 매출 올리냐도 중요하고, 그다음 비상장사 LG CNS가 과연 언제 상장할 것이냐.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그룹에서 못 박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LG CNS도 조만간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LG가 사실 지주사다 보니까 그 LG그룹 전체 경영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8일 날 김영신 여사가, 그러니까 구본부 회장이 그 부인인 김영신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들인데 생모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이 그 차남인 구본능 회장의 이제 아들인데, LG에 워낙 그 강한 이제 그 장자 계승, 남아 선호 사정 때문에 입적을 했습니다. 조카를 입적을 했는데,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올해 2월 28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제 돈을 더 달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형식적인 핵심은 뭐냐면은 유언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유언장을 안 보여주느냐. 4년 지나도 유언장 안 보여줬으니까 나를 속인 거다. 나를 기망했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이제 제기됐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이런, 과연 이게 경영권에도 영향을 끼칠 일이냐. 영향을 미친다면은 경영권을 위해서 그 주식을 좀 더 이렇게 챙겨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법대로 그 상속 지분을 갖다가 부인이 자녀들에게 더 50% 많이 받고, 그다음에 남은 자녀들에게 이제 할증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이제 법원에 수용을 한다면 이제 경영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쭉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LG 자체는 이런 경영권 분쟁을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LG 자체는 이제 올해 이제 YTD 수익률이 이제 6.1%고요. 목표 주가로 하나증권은 12만 원, 대신주가는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경영권 분쟁이나 큰 요소를 갖다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LG의 또 주요 주주 중 하나가 국민연금이자 미래에셋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캐스팅 보트를 갖다가 결정할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어떤 기업 공시 살펴볼까요? 현대차 기업이 이제 2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잠정 실적이었는데요. 잠정 실적은 확정 실적으로. 왜냐면 이제 그 8월 15일이 원래 이제 2분기 그 공시 마감일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많은 공시가 나왔고요. 현대차도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나왔는데, 그 매출이 호조라는 건 뭐 이미 많이 나왔고 뭐 아실 겁니다. 매출이 이제 42조 원이고 이제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제조업으로서는 뭐 10%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렸으니까 엄청난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그리고 심지어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기아차랑 합쳐가지고 세계 3위의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주가는 저조한가? 주가는 YTD로는 좋지만 한 달 수익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 실적이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7.22%입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84%인데 코스피보다 언더퍼폼 했거든요. 이거는 현대차 뭐 주주들에게는 되게 의아한 부분인데, 의아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완성차 기업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은 내연기관차 입장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이지 전기차 분야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완성차는 30년, 35년을 갖다가 필두로 해가지고 다 이제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EU에서 판매가 금지되는데, EU는 30년이고 캘리포니아는 35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최대 그 주이고, 단일 국가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에서 세계 9위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주입니다. 이런 데서 지금 그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방송에 들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가 아니면 사실은 생산할 수 없는 구조로 법으로 이제 강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을 보면은 사실 IRA를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IRA 대응이 늦는 바람에 24년 10월 달에쯤 돼야지 만약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그때 IRA를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차가 좀 실수한 부분이죠. 이 정도 잘못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의 현대차 비중이 작년에 2등에서 이번에 4등으로 내려갔습니다. 1등은 당연히 테슬라고요. 2등은 폭스바겐이고 3등이 스텔란티스입니다. 이런 것이 다 반영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사실 현대차 전기차 분야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 주가가 이제 미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에 전기차 대응이 제대로 된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이제 저는 현대차의 장점이 시점을 정해놓고 공장을 갖다 가동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이 사실은 내년 10월 달에 잘 준공이 돼서 가동이 들어간다면 그때 사실은 이제 현대차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반도체로 치면 삼성전자인데 계속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 뭐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14일 날에도 중국에서 이제 또 그 전기차를 갖다가 가격을 낮췄죠. 낮춘 이유는 손해를 보면서도 사실 후발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가 됐을 때 다른 기업들이 아예 뛰어들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허들을 두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갖다가 다 고려하시면서 현대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